반갑습니다. 수원에서 왔습니다. 임유진입니다. 네, 수원에서 왔는데 사투리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 강의를 들었다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뭐가 좀 원래 이게 또 PPT 없이 할 때는 또 PPT 없어도 할 수 있는데 PPT 또 있으면 이게 없으면 또 강의가 안 되니까 오늘 제가 계좌로 입금 많이 했는데 뒤에 자리가 좀 비었네요. 네. 됐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을 모시고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처음 아무도 안 계세요? 아, 계시는구나. 큰일 났네. 자,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 눈높이에 맞춰서 예,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원하는 삶이 있으셨나요? 있으십니까? 저는 좀 이렇게 정형화된 원하는 삶은 없었고 얕은 큰딸이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어릴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없는 집에 딸 셋의 장녀이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내가 잘 돼야지만이 내 동생들도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도 내가 챙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아무도 안 줬지만 제 가슴 안에 어릴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DNA는 얕은 그냥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부자여야 해. 근데 어떤 정형화된 어떤 그 목표는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맹목적인 열심히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뭐가 이렇다 하게 불안한 것도 없어요. 자영업도 잘 됐고 뭐 그냥 사는 것도 그냥 편안했는데 그냥 왠지 모를 내 마음 안에 그냥 불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었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아메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왔을 때 여기 계신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단어들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메이가 아니라 무슨 다단계가 와도 이런 마음 좀 드실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대학교 때 어디 또 한 끌려도 갔다 와보고 친구가 막 오라 해서 갔더니 이상한 데였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쳐서 나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라는 건 너무 싫었던.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 중에서 최고 좋은 회사,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1등 회사.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죠. 근데 제 마음 안에 이제 뭐 지나갔다, 비싸다, 성공 못한다, 시간 없다, 뭐 이런 핑계 대고 안 하고 싶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냥 내 할 일 아니다. 그냥 니나 해라 이런 거잖아요. 내 할 일 아니니까 니나 해라 라고 말하기에 내 친구가 너무 잘 나갔던 거예요. 내 할 일 아니야. 니나 해. 네가 가난하니까 해. 네가 나보다 안 똑똑하니까 해.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사니까 이걸 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 친구가 너무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 친구가 1등 하거나 내가 2등 하거나 내가 1등 하거나 그 친구가 1등 하거나 둘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자영업을 할 때도 같이 자영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훨씬 더 저보다 더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휴대폰 가게를 한 5군데 정도 하고 있었고 그 휴대폰 뭐 이렇게 한 명 가입하면 뭐 몇 년을 그 사람이 쓰는 뭐 이용료를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친구는 인쇄소득을 이미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더 빨리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처음에 제가 아메이를 전혀 모를 때는 이런 단어들 때문에 내 할 일 아니었지만 아메이를 제대로 듣고 나니까 정말 이게 진짜 아메이가 맞아? 그러면 나 정말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로 너무 365도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365도 맞나? 360도. 5도가 왜 나왔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서보세요. 정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어제까지 내가 너무 하기 싫고 니나 해라 이 아메이가 왜 나는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전혀 몰랐던 거. 왜 우리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 이순신만 보고 또 누군가는 이순신 맞나? 예, 누군가는 500원 숫자 100원입니까? 요즘 100원짜리를 안 쓰니까 모르겠다.
그 숫자만 보잖아요. 근데 숫자를 본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본 거는 숫자야. 아니야, 내가 본 건 사람이야. 끊임없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아메이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메이뿐만 아니라, 자, 그럼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게.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고정관념이 전혀 없다. 나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아우, 나 얼마나 심플하고 난 고정관념 같은 거 없어. 이러면서 각자 자기가 가진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되게 쿨하게 얘기하면서도 어쩌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빨간 색깔, 셀로판지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내가 가진 저 밑바닥 붙어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듣게 된 이런 단어들이 제 심장을 뛰게 했고, 그렇다면 난 정말 한번 아메를 알아봐야 되겠다.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 여러분들 제 마지막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올 거지만, 저는 내가 무엇을 끌어당기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도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어릴 때부터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난 잘 살 거라 생각했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제가 20대 때 그 다음 넷의 닉네임이 뭐였냐면 32살이 되고 싶은 여인이었어요. 20대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대학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갔고, 직장도 내가 뭐 입맛대로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결혼도 뭐 이렇게 최고의 남자랑 한 것도 아니고, 내 30대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지금 20대는 이렇게 불안하지만 30대가 되면 난 너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닉네임을 32살, 그것도 빨리 되고 싶어서 32살이 되고 싶은 여인이라고 썼는데 32살에 아메를 만났습니다. 신기하죠? 만으로 32살 끼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명한 씨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그 힘을 전혀 모른다.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래서 제가 제 파트너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열심히만 하지 마라.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만 하면, 근데 내 마음은 내가 될까, 내 같은 게 되겠나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그런 좋은 거를 끌어당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저희 스폰서님을 만난 게 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습에서 비춰지는 이미지, 사람한테서 아우라가 느껴진다. 제가 33살까지 살면서 아무도 사람한테서 그런 후광이 비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그때 한 핀이 한 4파이어 정도 되셨다는데, 제 가게 문을 착 열고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사람한테 후광이 비치더라고. 막 음악이 갑자기 나오면서 제 혼자 상상이 있죠. 근데 분명히 제 친구가 아메한 아줌마가 온다 했어. 근데 그 모습이 아줌마가 아닌 거예요. 파운더스 EDC 김미지 스폰서님이 쫙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데, 저 아줌마가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게, 그래서 외적 자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적 자세를 이렇게 좀 담고 싶은 모습, 좀 품위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1시간 정도의 말씀하셨던 내 죽는 날까지 여행이 예정돼 있어요가 정말 우리 신혼여행 가면 다 약속하잖아요. 성무 씨, 우리 진짜 1년에 한 번씩 결혼 기념일마다 이렇게 꼭 이런 호텔에 와서 우리 기념일을 축하하자라고 얘기했는데 6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일로는 갔지만 못 갔어요. 어떠세요? 여자분들 그런 거 없어요? 남자분들 그런 거 못 해주면 미안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죠? 근데 이 아메이를 제대로만 하면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을 데리고 나 혼자 열심히 해서 갈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돈 하나도 안 벌어도 이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세, 그러니까 내가 또 좀 이따 갈게요. 제가 하고 있는 소득, 그러니까 제가 자영업, 제 남편이 학교 교사였지만 우리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제가 자영업 문을 내리는 순간 제 소득이 임시소득이 된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들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 좋게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진 않았어요. 그냥 친구가 듣자 해서 듣긴 들었는데 말말이 다 기분 나쁘더라고. 노동소득이야 네가 보는 거. 저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아, 자영업이 언젠가는 내가 문을 닫는 순간 이건 노동소득이구나. 우리 남편이 학교에 나가지 않는 순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어졌고, 우리 이모부도 30대 돌아가시고 우리 이모 집이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우리 삼촌 집도 삼촌이 40대 초반에 돌아가시면서 삼촌 집이 어려워지고, 이 가장의 부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그게 노동소득이었구나를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빨리 자산가가 되고 싶다. 단순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뭔가 남기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소득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저는 아메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부자아빠 비즈니스 스쿨이나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돈과 인생의 비밀이나 이런 책들 보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능력이 자산가로 가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인드가 자산가로 보내준다더라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자산가가 되겠다라고 꿈을 꿔야죠. 나 평생 아니야. 나는 그냥 노동이 얼마나 이렇게 참되고 가치 있는 건데 나는 끝까지 난 노동자로 살겠어 라는 생각하지 않는 이상, 내가 나 자산가 영역 가고 싶어. 나도 시간의 자유를 얻고 싶어. 나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내가 시간만 있으면 우리 남편 진짜 직장 그만두게 하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여행 다니고 살고 싶어. 이런 거 없어요? 평생 우린 일만 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 우린 노동소득자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가 그 영역으로 가는 게 능력이 아니래요. 생각과 마인드.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인드,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임유진, 너 가진 능력 보니까 너 자산가로 절대로 못 갈 사람이야가 아니라 넌 갈 수 있어 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를 결정하면서 그 영역으로, 그래서 제 상황이 그때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월 1,0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고 학교 선생님 하고 있고 남편은 3살 5살 아이, 그다음에 양가 부모님을 제가 챙겨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고,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33살 때, 제가 지금 51거든요. 그러면 18년 전에는 단 한 번도 50이란 임유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매체에서 노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100세, 120세, 140세, 150세까지 산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관심이라도 있는데, 지금 20대, 30대 내 100살 살 것 같아요. 아이고 난 안 살 끼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죠. 아이고 100살은 무슨, 나 안 살 끼다 뭐 이렇게 하죠. 살아보세요. 안 살고 싶은지 살고 싶은지.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100세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기저귀를 쓰기 시작하고 엄마가 비누로 나를 씻겨주고 나는 소비를 하는 행태로 그냥 평생 사는 거는 지출의 구간은 평생의 전 구간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인생에서 수입의 구간은 인생의 일부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어떻게 쓰고 남겠어요? 그냥 노동소득으로는 써서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전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집에 아빠 혼자 벌어. 근데 집에 쓰는 사람은 3명, 4명이야. 남을 리가 있겠어요? 도둑질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자산가의 마인드로 가지 않는 이상, 내가 투자하지 않는 이상. 근데 여기서는 뭘 투자하라 하냐? 나의 시간을 두라. 나의 미래의 어떤 목표를 딱 정확하게 두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라 하거든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요즘 주식 많이 하시죠? 국장이 좋아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생필품 소비도 안 하고. 우스갯소리인데 안 웃으시네. 근데 제 상황이 너무나 여기서 현실 점검이 됐던 게, 막연하게 기대만 있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근데 답도 없어. 근데 TV를 봐도 그렇잖아요. 노후 준비해야 된다, 미래 준비해야 된다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준비는 뭐냐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세요. 아끼세요. 이거 말고 소득을 재창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나요? 연금저축을 더 넣으세요. 젊을 때부터 미리 빨리 시작하세요. 더 아끼세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아낄 거 있어요?
자, 아낄 거 없더라고요. 월 처음 벌어도 남편 뭐 시댁에 생활비 드리고 엄마한테 좀 드리고 애들 하고 싶은 거 다 시키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하려면 아낄 거 없던데요. 그래서 제 바뀌지 않는 어떤 그 흙수저의 라이프가 탁 보이면서 정말 나 정말 다른 영역으로 살고 싶다라는 좀 욕심을 내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를 찍고 이렇게 가라 하잖아요. 내 인생의 좌표를 찍고 가라 하잖아요. 우리가 19살 때 무슨 여기 울산여고 있어요? 울산여고 이렇게 19살 그때 그 친구 만나면 기분 좋은 건 그때는 다 좋았던 건 뭐냐면 1등이나 50등이나 똑같아. 그냥 다 친구야. 근데 그때 1등 했던 친구하고 지금 50등 했던 친구하고 한 10년, 20년 지나 보면은 좌표가 달라요, 같아요. 아니, 물론 성적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떤 직장을 가느냐,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이러면서 인생의 좌표가 막 달라지죠. 근데 또 많이 놀았던 친구가 시집 잘 가는 애들도 있긴 있더라마는. 근데 그때는 비슷했는데 점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왠지 의사하는 친구 만나면 괜히 막 쪼그라들고, 고등학교 때는 지가 전교 1등이라도 하나도 안 쪼그라들었는데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본 게 28세 결혼하면서예요. 뭐 아가씨 때 우리가 뭐 대출 받을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이름으로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 집을 해야 되니까, 차를 사야 되니까, 차도 할부. 제가 우리 딸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가난하게 살면 평생 이자와 싸움으로 살아야 된다. 이자도 내는 이자로 싸워야 된다. 부자로 살면 이자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내 친구가 된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28살 때부터 이자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현금 목돈으로 뭔가를 좀 사고 싶다. 그럼 현금으로 사면 또 할인도 받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좌표가 마이너스 좀 돼 있을 때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마음의 좌표를 찍기 시작했어요. 내 나이 40에는 누구한테 돈 빌리지 않는 삶 돼야지. 내 나이 50에는 걸어다니는 동기부여가가 돼야지. 내 나이 60에는 정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러면서 제가 좌표를 찍어놓고 근데 제가 지금 한 50 하나 정도 되니까 친구들의 좌표가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친구들이 뭐 이런 얘기 방송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단기 뭐 은행에 원래 근무했던 친구가 애 잘 키우겠다 집에 들어갔는데 녹화하지 마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 은행에 뭐 파트타임으로 가고. 그러니까 막 친구들 이런 거죠. 내가 계속 있었으면 쟤보다 지금 4분의 1, 5분의 1 받고 내가 지금 파트타임으로 뛰겠냐고 막 이런 거.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어딜 가나 참고 견디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의 좌표를 보면서 물론 친구들 중에서도 또 계속 고속 성장하는 친구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마음에서 나이에서 꺾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제 마음이 이 환경에 있는 동안 꺾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꿈을 써보래요. 난 내 집 있으면 좋겠다. 그냥 대출 하나도 없고 그냥 차 있으면 좋겠다. 꿈이 없었으니까 제가 원하는 삶에 대한 정확한 어떤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었기 때문에 정형화된 뭔가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꿈 되게 우습죠? 저는 집도 없었나? 차도 그럼 해결이 안 됐나? 애들 뭐 부모님 생활비도 못 주나? 아들 뭐 공부시키는 것도 못 시키나?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못 가나? 가슴에 손을 얹고 5개 다 동시에 다 하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저는 제가 이 말도 되지도 않는 이걸 꿈이라고 써놓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7년 동안 사업하면서 이 5가지가 온전히 준비되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다 플러스 건강까지 넣으면 진짜 이거를 다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꿈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근데 이거 사치 아니잖아요. 뭐 내가 살면서 내 집 하나 갖는 게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100년을 사는데 그게 사치예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치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독립적인 내 삶을 내가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어낸 것으로 결과를 만드는 그 결과가 저 정도라면 너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 호황된 거를 뭔가 얘기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또 흥분.
그래서 제가 19살 때부터 계속 아메이가 왔어요. 아메이. 저는 아메이가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5번째 만난 아메이를 제가 선택했죠. 19살 때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께서 제일 처음에 수능 시험 치러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쌤, 그때 제가 쌤 전화하셨던 임유진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깜짝 놀라시면서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그때 나한테 전화했던 거, 아메이 했던 게 지금에 와서 부끄러운 입장 같으면 나한테 그때 그냥 얘기하신 거구나,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를 선택하는 33살에 어떤 마음 먹었냐면, 선생님이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선생님의 파트너가 됐을 텐데, 나 아메이 14년은 포기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잘해야지가 아니라, 나한테 아메이를 알려줬던 분들이 나를 기다리기만 했다면 어쨌든 한 레그는 튼튼한 다이아몬드 레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33살에 50의 나이를 왜 또 이렇게 딱 찍어놓고 제가 시작했냐면, 남편은 20년 정도 근무하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공무원 연금. 근데 저는 자영업자들은 연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50이란 나이에 매달 한 2, 3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좋겠다. 연 1회 해외여행 한번 가면 좋겠다. 그리고 연말 보너스 1,500만 원 정도 나오면 남편 뭐 연금 받는 거나 나나 뭐 그렇게, 그 여자에게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보면 여자들이 참 이혼을 50대에 많이 당한대요. 물론 그게 한 20년 전의 책이긴 한데, 그 책이 지금 절판돼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왜 이혼을 많이 당하냐, 뭐 그 책이에요. 물론 미국 얘기고 이게 유럽 얘기긴 하지만, 수많은 이제 여성분들을 이렇게 그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의 기자가 쓴 책인데, 이제 그런 거죠. 데이터에 의한 책이고 이제 개인적인 그 사람의 생각은 아니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가장 고점이래요. 돈을 제일 잘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능력이 있고 딱 이때쯤인데, 남자들이 젊은 사람이 좋겠어요, 늙은 사람이 좋겠어요? 젊은 사람이 좋아? 그럼 애들은 다 컸을까요? 다 안 컸을까요? 나 능력은 있어. 그래서 남자들이 음한 짓을 많이 하는 나이가 50대래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여자들이 이혼을 많이 당했대, 20년 전에는. 그래서 지금 여자분들 다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 책에서 결론이 뭐냐면,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남편하고 동등하지 않으면 절대로 동등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능력을 갖춰라는 그 책이, 그래서 여자에게 일이란 무엇이란 그 책이, 제가 지금 이제 20년 전에 읽었던 그 책이 지금 남아있는 게 대충 이런 건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동등해지려고, 동갑이거든요. 같은 과를 나왔거든요. 얼마나 동등해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연금이 있다, 막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17년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죠. 17년 만에 파운더스 PT가 되면 난 너무 좋겠다. 이런 노후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근데 플러스 이혼까지 내가 하자가 아니고 당해.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제가 한데다가 아메를 알아보니까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선택했죠. 근데 제가 참 이렇게 그 공자가 하신 말씀인데, 본성은 비슷하나 익히는 것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 이 말씀이 진짜 맞다라는 거, 진리라는 생각이, 우리 다 비슷하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19살 진주 사면여고 나온 친구들이 다 비슷했고, 태어난 것도 다 비슷했는데, 무엇을 익히냐에 따라서 서로가 점점 그 좌표가 멀어져 간다는 거죠. 이 안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엇을 익히냐에 따라서 계속 점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나면서 또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이해했던 거는 소득의 원천, 공정한 이윤 분배, helping people live better, healthier lives, 그리고 아메이는 윈윈. 이 단어들이 저를 좀 많이 설레이게 했고, 이거를 가슴 깊숙이 그냥 그렇다더라 이게 아니고 깊숙이 이게 들어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너무 진지하게 제 인생에 쫙 이렇게 들어오는 날, 아메이가 좀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어떤 회사인지, 어떤 제품인지, 그다음에 플랜과 보상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는 뭐 제가 이게 아까 그 앞에 그 단어들과 함께 제가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거를 제가 플래티늄 세미나 다녀오면서, 그전에는 좀 철이 없이 좀 사업을 했고, 막 정신없이 막 뛰다 보니까, 저도 한 2년 몇 개월 만에 에메랄드 되다 보니까 얼마나 가치를 이해했겠어요. 철학을 이해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단어들이 너무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심장이 뛰어지는 날이 있는 거죠. 그래,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네 인생의 자유를 가져라고 얘기해.
부모님도 구속과 억압 속에서 우리를 키우잖아요. 하지마, 안 돼. 근데 아메이는, 저는 저희 스폰서님들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전부 다. 최하 10살에서 20살, 뭐 한 30, 뭐 가까이 이렇게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뭐냐면, 아메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 틀 안에서 하얀 백지, 도화지를 저한테 탁 주신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무 멋있는 비즈니스 아니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전 그래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임유진이 아침에 내가 7시에 일어나라 했지? 아침 9시까지 미팅장 출근하라 했지? 이게 아니고 리더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나 시스템은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하십시오. 근데 저는 시스템이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보호받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영업에는 툴이 없어요. 프랜차이즈 말고. 툴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다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영업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문 열 건데요? 몇 시에 문 닫을 건데요? 직원들 임금비를 얼마 줄 건데요? 직원들 밥은 사줄 건지 아니면 그 월급을 포함시킬 건지, 보험을 들어줄 건지 말 건지, 물건을 뭘 떼올 건지 말 건지, 이거 다 결정 제가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제가 다 져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어려운. 자영업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 속을. 그리고 단 한 번도 제 가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아메이 하면서 철이 든 사람. 아메이가 사람을 굉장히 성장시키고 철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원래 이렇게 진지한 사람도 아니고 생각이 깊은 사람, 지금도 가볍습니다. 가볍던데 얕은 이런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이런 단어들을 한 번쯤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거, 그거 참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런 거를 보장해주는 회사 매력 있지 않아요? 내 사업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면 너무 매력 있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매력 있죠. 예.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 아메이. 저 뭐 여기 써 있는 거 다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배경 지식만큼 이해하는 거 아세요? 제가 제 소비자가 이렇게 대한항공에 근무하시는 분 계세요. 대한항공의 연구원. 너무 많이 앉아서 연구해가지고 엉덩이에 욕창이 생기는 정도. 근데 그분이 결국은 나사로, 보잉사를 통해서 나사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욕창이 생기겠죠. 근데 그분한테 제가 사업 설명을 쫙 하러 이제 가서 사업 설명 쫙 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기업 너무 괜찮은 기업이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한 한시한테는 내용은 하나도 안 필요하고, 제가 그때 가져갔던 책 중에 뭐냐면 한신평가 A++++를 보고, 한신평가 A++++인데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한신평가 A++++ 이 뭔 글자인지도 모르겠던데.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니까 신용을 평가해주는 그 기관에서 기업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등급을 준 거예요. 근데 무슨 더 평가를 해요? 아메이 정말 괜찮은 기업이네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아, 나는 그냥 뭐 장사 나부랭이나 하는 아줌마가 되나노니까 그 글자를 봐도 이해를 못했는데, 아,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보고 아는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아메이가 좋았던 건 뭐냐면 두 분이서 창업을 한 거예요. 지금 거의 70년이 다 돼가죠. 근데 서면 서류 한 장 없이 구두로 한 약속으로 회사가 두 분이 창업하셔서 70년을 이어왔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두 명이서 뭘 했냐면 동업을 했어요. 1년 하고 계약 파기했거든요. 서로 마음 상해갖고 싸워서 그냥 친구 관계 끝날까 봐. 엄청 마음 많이 상하거든요, 동업하면. 제가 마음그릇이 더 크면 마음이 안 상하겠죠. 근데 우리 서로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른 건 안 봐도 그거 하나만 봐도 대단하다는 게 제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철학, 혁신적인 기술. 철학을 얘기하는 기업들이 잘 없어요. 요즘 본질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 엄청 많이 하게 하잖아요. 본질을 가지고 지키는 회사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했거든요. 그거를 해주는 회사가 우리 아메이인 거죠. 제품을 생산해내거나 모든 면에서
근데 기술은 혁신적으로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리고 환경과 인간의 위배되면 출시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메이 제품의 1원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단순 소비자로서 제품을 쓸 수만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제품을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인간과 환경에 위배되든 말든, 환경에 피해를 주든 말든, 나한테 피해를 주든 말든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내겠습니다 라는 제품을 쓰고 싶어요. 저는 여기도 생각도 없었다니까요. 간장 고를 때 맨 싼 거, 제일 싼 거 고르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끄트머리에서 한 두세 번째 거 사는, 거기다가 플러스 1돼 있는 거 사는, 키친타올이라도 하나 붙어 있으면 감사한. 여러분들 그렇게 구매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구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열심히 살고 있고, 나 그래도 자영업에서 이마에 돈 버는데 나의 생필품 소비 수준은 왜 매일 이랬을까? 이게 내 몸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게 나 너무 제 인생이 불쌍하더라고요. 열심히 안 살았고 남편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코인하고 돈이 뭐 엄청 갑자기 막 일확천금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부자가 됐어. 그러면 그냥 돈 뭐 물 쓰듯이 펑펑 쓸 수 있는데, 남편도 니 득신이가 이런 소리 듣고 회사 다니고, 예를 들면 제가 SOE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급 안 된 차장님들의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너무 슬픈 얘기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20대 때 26살 때 그 SOE를 다니면서, 아 진짜 내 남편이 만약에 회사 다니면서 진급 시험에서 누락돼 가지고 저런 모습으로 회사 다녀야 될 것 같으면 나 죽고 싶을 것 같다. 근데 남편들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안 해요. 해주면 좋겠지만 나 이렇게 오늘 슬펐어. 회사에서 이런 대접 받았어.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너무 본인 스스로도 비참하고, 그리고 내 혼자 고생하면 되지 만다 니까지 이런 얘기를 해. 몰라, 제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펑펑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제일 싼 거는 쓰면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좀 그런 거 샀다는 거죠. 여기 보면 뉴트리라이트 보테니컬 생산 이력 기준은 뉴트리서트에 기반하며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글로벌 선도 기준입니다. 글로벌 선도 기준이라고요.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그 산업에,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회사가 뉴트리라이트라고요. 기준을 딱 정해놓고 크게 막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가 아니고 기준을 끌고 가는 회사. 이런 영양제를 드셔야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시사창이라고 KBS에서 하는 프로가 있는데 뭐 300억, 500억 영양제 뭐 소비자를 속여 먹다 이런 프로 있거든요. 그 한 40분인가 50분인가 하는데 꼭 한번 보세요. 회사가 3일 만에 만들어지거든요. 흰 가운 입고 뭐 이렇게 의사가 뭐 외국인들 말하는 거죠. 그거 다 가짜라더라고요. 다 그냥 뭐 연예인이고 다 섭외해가지고. 그래서 뭐 영양 성분표 이런 거 하나도 안 맞고 3일 만에 만들고, 그 법이 너무 솜방망이라 가지고 벌금 조금 내고 다시 폐업하고 다시 새 회사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장이나 간이나 폐를 걱정해서 만든 영양제가 아니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만든 영양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차라리 뉴트라이트 드시기 싫으면 뭐 큰 회사들 있죠. 무슨 중해제약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삼진이나 뭐 요즘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뭐 그런 걸 사 드시지. 되지도 못하는 그냥 뭐 인스타에 올라오는 이런 거 있죠. 절대로 안 돼요.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자, 여기 심플리 리시에 나온, 이건 정말 대단한 사업이 될 거야. 엄청나게 커질 거다.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 내 입으로 한 약속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지키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노력하라. 이 사업이 성장하는 속도를 봐라. 내가 오늘 하는 일 하나하나가 내일의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자신의 말에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뭐라 할 수 있지만 아메이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의 미래를, 우리 아메이 제가 10년 만에 SP 돼도 되잖아요.
일반 회사 가보세요. 1년만 안 돼도 책상 뺄 겁니다. 진짜로. 근데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돼 있어. 여기 보면 아버지의 그 말씀이 지켜야 할 약속은 여전히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저는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이거 활자로 돼 있는 거잖아요. 아메가 안 지키면, 거짓말 했거나 안 지키면 이거 들이미세요. 그게 제가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100일 동안 써보고 반 이상이 남아있으면 환불이 된다. 그 저는 아메이 제품 좋을 수밖에 없겠네. 인정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자영업에서 물건 팔아보지만 물건 안 좋으면 안 사갑니다. 한 번은 살 수 있지 두 번, 세 번 안 산다니까요. 제가 치약을 쓰고 이빨에 다 내려앉는데 제가 치약을 지금 18년째 쓰겠어요? 아무리 내가 사업을 한다 해도. 자, 너무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사업을 전달해 보세요. 다 사업은 안 한대. 근데 아메 매출은 지속적으로 30년 동안, 아니 우리 35주년 30주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매출이 커지잖아요. 근데 사업 설명해 보면 다 사업은 안 한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사업 되겠네. 매출은 증가하는데 사업을 안 한다 하네. 그러니 이게 사업이 되겠네.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을 하세요. 아시겠죠? 다 그만두면 그만둘수록 좋아. 다 내 소비자면 되잖아. 안 한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사업을 그냥 나는 끝까지 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 경쟁자들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누가 그만두는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리트머스 이렇게 실험하는 거 배웠죠. 싸고 좋은 물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애터미 치약 싸고 좋더라. 아메보다 훨씬 더 좋더라 이러거든요. 평생 약 알카리로 이 닦아가지고 잇몸이 다 내려앉아 봐야 정신을 차리고. 아메이는 치약마저도 약산성입니다. 천년 피지막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알카리로 계속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 마모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애들 아토피 있는 어린이들도 사실은 약산성을 써야 돼요. 근데 아토피 제품들도 대부분 어린이 제품도 해보면 좋으면 중성 아니면 거의 대부분 알카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싸고 좋은 거 없으니까 쏙지 마시고, 소금도 야 나 꽃소금 천일염인데 했는데 산성 나와요. 먹는 거는 알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송화소금은 하물며 구웠는데 알카리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실험해보고 뭐 제품 구매한 적 없기 때문에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실험 이미 다 했으니까 님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어야 누군가한테 강력하게 권할 수가 있어요. 근데도 네 마음에 안 들면 반품되죠.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 정수기 물도 그렇고 폼클렌징, 우리 디시드랍도 약산성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성세제, 고급 의료세제 다 그렇잖아요. 폼클렌징은 여기 보면 약산성이 돼야, 피부에 닿는 거는 약산성이 돼야 돼요. 근데 빨래하는 세탁세제하고 똑같은 폼클렌징 이런 거 쓰고 있는 친구들 자꾸 나 얼굴이 건조해져. 폼클렌징을 바꾸라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리새싹 좋다고 봐야 밀가루하고 똑같은 약산성입니다. 몸에는 알카리를 그따다가 칼맥기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알카리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오늘 많이 먹어서 애들 피자 먹는다고 잡지 말고 피자 먹고 나면 칼슘을 한 10알 정도 먹여주고, 이거 녹화되면 안 되죠. 콜라 먹었다고 잡지 말고 콜라 먹고 나면 칼맥디를 이렇게 넣어서 몸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거 뺐는데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우리 아프면 그냥 또 병원 많이 가시죠. 이 얘기하고 있을 시간 사진만 빨리 찍으세요. 여기 보면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았더니 내 건강이 망가졌다. 이게 UCLA 교수님이 이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40년 동안 그 교수직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의대생을 이렇게 배출했겠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는 게 그냥 공식이잖아요. 밖에 엄마도 모르니까. 환자 혁명에 봐도 진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깨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병원에다 돈 갖다가 죽는 거죠. 어떻게 돈 번다고? 힘들게 돈 번 거를 그렇게 갖다 주고 죽는다는 거죠. 아끼고 싼 거 써서 나이 들어서 아끼는 돈 저축해 놓은 거 병원에다가 선생님 말 잘 듣고 다 갖다 주고. 대부분의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생 안심하며 믿고 쓸 수 있는 신뢰하는 마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해했던 건 아메이는
파는 게 아니라 아메이는 쓰는 거구나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아메이는 브랜드 체인지, 이마트 저마트 홈마트 가는 거를 마트 바꾸는 게 아메이다. 그래서 생필품 보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써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래프 그려드렸죠. 애기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도 기저귀 쓰시죠. 너무 신기하죠. 애기 태어나면 턱받침 하는데 돌아가실 때도 턱받침 하시죠. 그렇게 이 생필품이라는 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다 써야 돼요. 근데 나의 평생 소비는 누군가의 평생 소득이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면 아메이가 너무 쉬워요.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을 그냥 단순히 지출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트에서 구매하면서 내가 스스로 캐시백을 받는 거. 대기업에다가 돈을 갖다 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현대 시끄럽죠. 여기 현대중공업. 아틀란티스가 드론이 많이 이러면서 깊게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아멘은 우리 안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메이는 보면 제가 맨날 그래요. 다단계 중에서 카카오 로그인 되는 거 아메이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하고 내가 제품 담아서 A 클릭으로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주소 카드 번호 안 불러줘도 구매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해주고 이거 3월 1일 날 왔어요. 임유진님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A 클릭 머니가 제일 먼저 1일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들어오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다른 회사는 이런 겁니다. 곧 회원 점수가 소멸되니 빨리 쓰시라고. 그렇게 와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다 제값 주고 쓰시죠. 저는 이거 빵원으로 사는데 이거 안 가져주는 사람들은 저한테 다 오세요. 농담했는데 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거의 한 20만 원 되는 제품인데 반값이죠. 반값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 물어보시고 배우시라는 거죠. 아이고 됐다 알았다 설명 그만해라 이러면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돈 10,000원이라도 받고 쓸 생각해야지, 그죠? 그리고 아메이 뭐냐면 아까 제가 브랜드 체인지 그냥 생활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2년도 사진이네. 곰국 끓여 먹고 와인 먹을 때도 우리 오늘 하루 너츠 먹고 그다음에 이거 오메가 젤리 먹고 내 눈에 하트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양 건강 보조식품 이렇게 안 먹었으면 제가 그거 먹었겠죠. 가시오가피 이런 거. 산에 갈 때는 이온 음료 대신 XS 비타민 B군 가득한 음료 마시고 쿠쿠 밥솥 없애고 퀸 냄비 쓰고 그다음에 간장들 제일 싼 간장 사다가 제가 이런 거 쓸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가치롭다고 느끼겠어요. 난 정말 좋은 생필품을 쓰잖아. 이거 부심이 있는데 홍진경이가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부자, 정말 내가 잘 산다라고 느끼는 거는 내가 매일 저녁 베고 자는 베갯닛이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마시는 커피잔이 얼마나 깨끗한지가 중요하대죠. 명품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간장 쓸 때마다 너희들은 3분의 간장 쓰지. 나 이 양조 간장 쓰잖아.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치약 칫솔 이렇게 생필품을 바꾸는 거예요. 생활을 바꾸는 거. 그래서 생산자가 소비자한테까지 물건 갈 때 총판 도매 있었어요. 제가 소매를 했으니까. 근데 800원이 기업 이윤이었어요. 근데 이게 직거래가 된 거죠. 지금 직거래 이해 못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 SBS에서 방송 나온 건데. 근데 500원을 누군가한테 주긴 줘야 돼. 이거를 총판 도매 소매 업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준다고? 나한테 준다고, 나한테. SNS에서 그 광고하는 그 1인 기업가들, 그 사람들 다 광고료 받잖아요. 그 광고비 그냥 놔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SNS 몇십만 팔로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그러나 저는 할 수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메를 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고품질 중저가 100% 만족 보증제도 캐시백 사업의 기회.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의 기회 안 하더라도 캐시백까지도 얼마나 괜찮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1조 2천억의 매출이 생기면 4,200원이 누구한테 오냐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대기업에. 이걸 이마트에서 1조 2천억이 매출이 생겼으면 이마트 사장님이 가져갔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거 백날 이 그림으로 봐서 이해 안 돼요. 이거는 스폰서님하고 오늘 점심 때 식사하시면서 꼭 112 수익 구조를 내가 이해될 때까지 들어보세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내 위에 사람 좋은 일인데 절대로 그 생각 못 해요. 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도와주시는 분이 많거든요. 밥 사주는 분도 많아요. 위에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다 떠나서 혜택 볼게요. 이마트에서 내가 자꾸 제품을 사면 이마트 가족이 상속되고 유행되고, 백화점에서 계속 사면 백화점 가족이 상속되고 유행가고, 내가 아메이마트에서 사면 우리 가족이 상속되고 유행되고, 뭐 선택하시겠어? 딴 거 다 치우고. 저는 그래서 난 내 가족이 유행가고 내 가족이 상속받는 게 좋아서 이거를 선택한 거죠. 아끼고 허리띠 쫄라매서 100만 원 저축하고 3년 지나면 3,600만 원 적금 타요. 맞죠? 이자도, 이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후에 3년 이후에 다시 또 아끼고 저축해 또 반복해야 돼. 근데 아유, 이렇게 또 생각하신다. 야, 그 3,600 받아갖고 주식에 넣어봐라. 지금 7,200 된다 이러죠. 기분은 그랬는데 3년 뒤에 그게 1,500만 원도 안 돼 있다니까요. 우리 개미주들이 그래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래 가져갈 거 아니면. 졸리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주식이든 뭐든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왜 니네들은 자꾸 적절한 타이밍을 찾느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중요하댔어요. 아메이도 뭐 오래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족 건강을 위해서 100만 원씩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씩 뭐 더 쓰라 이게 아니라, 저는 제가 그때 간이 배밖에 나와 있었고 돈을 좀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쓰리 뭐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뭐 이게 자영업 하는 사람들처럼 뭐 인테리어를 뭐 해야 되나, 좋은 물건을 새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3분의 간장 계속 먹겠습니까? 이름도 없는 영양제, 유행하는 영양제를 계속 사시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이렇게 사잖아. 12개월, 24개월, 36개월 사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또 안 맞으니까 친구 또 주죠. 며느리 주고 딸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한테 꼭 맞는 마이웰리스를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3년을 꾸준히 내 가족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쓰면서 시간을 투자했더니 제가 3년 뒤에 연 4천만 원 정도 되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년 또 유지 또는 성장되면 똑같은 100만 원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시간은 다 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20만 점, 그냥 10만 점, 5만 점 쓰는 소비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기업가의 눈으로 보면 한 명의 소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소비자인 나 한 명을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난 진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부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 왜 그 연예인들이고 뭐 구독과 좋아요 한 사람이라도 회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냐는 거지. 한 1인의 소비자 가치는 제가 보니까 한 달에 제대로만 이해하고 합산 소비하면 4인 가족 쓰면 한 30에서 60만 PB 정도 쓰시더라고요. 제대로 이해한 가족들은 20만 점이 안 되는 이상해요. 올 생필품 브랜드 체인지. 집에 가서 내가 떨어지는 거 첫 달, 두 달, 세 달 뭐 이럴 때는 10만 점, 20만 점 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진 것만 샀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올 브랜드 체인지, 내가 우리 집에 뭐만 떨어지면 아메이크로 다 바꿔서 우리 집이 전부 다 아메이로 바뀐다면 또 아메이만 써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차상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 가게에서 내가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의 소비자 역할은 뭐냐? 브랜드 체인지 합산 소비하고 잘 쓰면 끝나요. 그렇게 하면 뭐냐면, 나는 많은 캐시백밖에 안 받는데 니 해라 이런 얘기 하죠. 나 그 필요 없다, 니 해라. 근데 기업가의 가치로 봐서는 한 500만 이상 된다. 한 사람이 그 소비자 매달 쓰는 게. 나는 내 소비를 포기하는데 기업가로 보면 그렇게 포기가 안 된다니까요.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걸 내가 이해했어. 그래서 난 잘 썼어. 잘 쓰고 나니까 내가 기분 좋아서 한 달에 10,000원 받으니까 기분 좋잖아. 그래서 내가 쓰는 소비를 나처럼 잘 쓰는 게 아메이인데? 나처럼 쓰면 돼. 맛도 바꾸는 게 아메이야. 우리가 아메이가 왜 어렵냐면, 저 때문에 가시는 거 아니시죠? 아메이가 왜 어렵냐면, 자꾸 나는 안 써보고 팔라 하고 내 경험 없고 자꾸 얘기 전달하려고 하고 자산가의 마인드 아닌데 자꾸 판매 마인드가 커져서 그래요. 내가 자산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브랜드 체인지가 이해되고 나면, 저 12시 10분까지니까 여러분 12시 돼서 막 궁디 들썩들썩 하지 마세요. 내가 잘 쓰면 나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가 아메인데 여기서 꿀릴 게 뭐 있습니까? 세상 이런 제품 없는데 도대체 꿀릴 이유가 없잖아요.
나처럼 써봐. 가시 오가피 시키지 말고 더블엑스 먹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나처럼 잘 쓰면 되는 거야 하고 이분들이 잘 쓸 수 있게 합산 소비할 수 있게 도와주면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요. 이거 은행의 이자로 받으려면 3천에서 5천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통장에 찍히는 10에서 15만 원을 보면 아직까지도 노동가의 마인드라니까요. 나 벌써 3천에서 5천만 원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저축이 됐구나.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없으면 절대로 자산가가 우아메 해도 자산가가 안 돼요. 그 돈의 크기를 보면. 제가 왜 미쳐있는 줄 알겠죠? 저는 50억대 100억대 자산가이기 때문에 그게 당당한 거예요. 좋겠죠? 연금 100만 원 받는 브론즈 빌더 역할 뭐냐? 내가 도와줄게. 그럼 이분이 브랜드 체인지하고 잘 쓸 수 있게, 그럼 나처럼 쓰면 돼. 그럼 네가 나처럼 쓰면 돼 라고 말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이것만 하면 돼요. 브론즈 빌더가 내가 도와줄게만 많이 하면 된다니까요. 다 이해했는데 제가 흥분하죠. 브론즈 빌더의 자산 가치는 2억 4천에서 4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가슴 깊이 쫙 넣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시겠죠? 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가? 통장에 내 쇠가 빠지게 뛰는데 막 80만 원 들어오더라가 아니고 나 2억 4천 정도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보이는 걸 넣어놨어.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부심이 없으면 암에 오래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 혼자 한 달 소비하면 많은 캐시백, 어차피 난 죽을 때까지 써야 돼. 1년 소비하면 12만 원, 30년 쓰면 360만 원. 내가 50년 동안 소비하면 600만 원. 이것도 버릴래요? 한 달에 만 원? 작죠? 버리고 싶죠. 한 달에 만 원. 제가 50이니까 100살까지 산다 보면 600만 원을 내 죽을 때 통장에 600만 원이라도 작으니까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모아보세요. 친구 3명 관계 쓰면 5만 원 정도 캐시백 받는데 1년 소비하면 60만 원이고 50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소비만으로 어때요? 친구 9명하고 나까지 포함해서 9명 있으면 50년 모으면 9천만 원이에요. 근 1억을 자식한테, 물론 이것도 ETF에 잘려가지고 수익 잘 만들면 어마무시하겠죠. 맞죠? 만 원이 안 작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스폰서님들 말씀하셨던 소비자들 캐시백 모아서 명품백 산다는 그 말이 진짜 맞네요. 저희가 소비자 깨알같이 모아 구입한 가방을 소개합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캐시백 필요 없다는 사람은 계좌번호 죽을 때까지 여지 말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있다가 한 번씩 열어보라 해요. 그 캐시백 받아서 네 사고 싶은 거 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덕션 산 사람도 있고 퀸 산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작다며 만 원 필요 없다며 쓰지 말고 모아. 완전 괜찮죠. 네. 그래서 그러다가 나로부터 1000만 점이 되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진짜 너무 간절했던 핀이 SP였어요. 저는 다이아몬드도 안 간절했고 수석도 안 간절했는데 그렇게 SP가 되고 싶더라고요. 제가 첫 미팅을 나오고 1년 만에 제가 SP가 됐거든요. 첫 미팅을 나오고. 그러면 에메랄드가 2년 만에 된 게 기적이죠. 4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된 건 더 기적이죠. 그쵸? 그러니까 SP가 그렇게 힘들다니까. 그 뒤에는 쉬우니까 여러분 SP만 일단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견디세요. SP가 되면 6억에서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1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매달 월세 25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이거 네이버에 이거 돌리면 나오거든요. 은행에 60억 정도, 6억 정도 넣어놓으면 25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온대요. SP에 대한 부심 가지세요. 아시겠죠? 그 부심이, 이 소득이 찍고 싶었죠. 이렇게 빨리 찍어서, 빨리 찍어서. 이런 거 찍어도 안 보니까 안 찍어도 돼요.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이유 첫 번째 반복 재구매, 두 번째 신규 회원 증가, 세 번째 신제품 출시. 이게 되기 때문에 이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요. 이거가 이해되면 아메이는 인쇄소득이 이해돼요. 누구도 관심 가지 않는 작은 만 원, 누구도 신경 안 쓰는 치약 하나. 깨게 그거 팔아서 언제 돈 벌래 하는 이런 것들,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시간의 투자, 아까 얘기했죠. 투자가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축적과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시는 거,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런 얘기 저 다음에 또 할게요.
그래서 아메이는 뭐냐면 내가 파운더스 PT가 되는 거예요. 파운더스 PT가 돼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었는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큰 성공을 도와주었는가에 따라서 아메이 소득은 달라져요. 그럼 내 소득이 왜 아직 안 맞냐? 왜 안 맞을까요? 많이 안 도와주고 그분의 큰 성공을 아직 못 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돕는 마음이 더 커지면, 담아내는 마음이 더 커지면 그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고, 다이아몬드는 처음에 나 차 있으면 좋겠다, 뭐 집 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였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시간의 자유로움. 그리고 저는 건강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내 건강을 지킨다. 근데 자영업을 하면서 내 건강이 어디 있어요? 방광염 오고 뭐 올 질병들은 다 오지. 근데 제가 아메를 하면서 제가 8년째 러너예요. 뛰는 사람. 대단하죠. 근데 네 몸이 그러냐 해도 할 수 없어요. 먹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 건강, 경제, 친구, 정말 여기도 제가 아침 오는데 리더님 다 도착했어요.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저 울산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 남의 친구 보면 진짜 몇 달 만에 만나도 너무 반갑게 포옹해주는, 진짜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시대를 겪어왔던 그 어려움을 아는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 눈빛,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끼리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애정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성장하는 삶, 가치로운 삶. 제가 제 삶에 격상되는 삶, 아직까지 저는 격상됐죠. 그러니까 여기 너무 괜찮은 분들이 오셔서 저를 보면 아유, 네 말하는 것도 보면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과거 17년 전보다는 제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수평적 평가하지 말고 수직적, 어제와 나 17년 전에 나와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멋있고 당당하면 난 너무 당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당당한,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더 좋은 직장을 가서 더 좋은, 잘 살아서 당당한 게 아니라 어제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에 제가 당당한 거예요. 아멘은 그럴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과거에 엄청 열심히, 내가 33살에 뭐 50이 돼가지고 뭐 파운더스 PT고 250, 250 이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 치앙마이 가는 여행이었나 봐요. 제가 두 번째 여행이 치앙마이, 첫 번째 제주도고 두 번째 치앙마이 여행이었는데 끊임없이 이걸 설명해서, 나는 짧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33살에서 50년을 보고, 이거 17년을 보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장 돈 되면 좋겠지만 자산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진짜 1년 만에 이제 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국을 이렇게 열심히 막 멀다고 생각해 봤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철레그가 동생인데 서울이었으니까 진주에서 서울로 지금 이사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원에 이런 뷰가 보이는 집에 삽니다. 좋겠죠. 광교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엄마한테 딸 셋이지만 진짜 엄마 칠순 때 잔치를 온 친척 다 불러 모아라. 내가 돈 다 썼나 뭐 이러면서 막 진짜 그 막 봉투 하나도 안 받고 우리 잔치 엄마 진짜 좀 멋지게 해드린 것 같아요. 양점순 여사가 막 성공했다 막 이런 거 엄마 친구 친한 사람 엄마 다 불러가지고 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그 뭐지, 안 보이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 뭐 처음부터 이 자리를 뭐 누려왔는 사람처럼 즐기시더라고요. 이게 이 비즈니스 클래스 안 되나?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끊임없이 이 좌석에 제가 앉는 걸 상상했거든요. 여러분, 그 상상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데, 저는 그 발가락 사이로 흐르는 모래알, 그 느낌을 눈 감으면 내 아이의 그 발가락 사이로 흐르는 모래알과 깔깔거리고 웃는 그 소리를 3살, 5살 때부터 생각하면서 난 여기 이 자리까지 왔어요. 상상력의 힘, 믿음의 힘, 마인드,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형편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눈빛으로 교환, 엄마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눈 감으세요. 제가 큰딸이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여행을 엄마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두 번째 여행이네. 그리고 이제 딸들 3살 5살이었던 딸은 이렇게 커가지고, 얘는 이제 실내 건축, 얘는 그냥 건축학. 그래서 제가 가우디 투어를 했는데 그 다음 해 또 우리가 지중해 크루즈를 같이 가면서 엄마랑 갔던 그 여행보다 아메 크루즈가 더 좋았어 이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우리 둘째 딸이 또 건축 되면서 미국에, 뉴욕에 자기들끼리 자유여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준 선물이 이 셋째입니다.
없었죠. 3살, 5살이었는데 지금 12살입니다. 혼자서 밥 챙겨 먹고 동생한테 약속했던 우리 해마다 가족여행 그 사진 찍자. 가족과 함께 동생이랑 이렇게 늘 여행 다니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매년 한번 가족여행 가는 거를 매년 저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이거는 예, 뭐 여행 영상인데 짧게 잠깐만.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우리 둘째 딸은 안 간 데서 안 갔거든요. 남편 학교 때문에 못 가고. 근데 우리 둘째 딸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어. 내가 다음에 시험 때문에 학교가 안 간다면 이 캡처 해놓은 걸 다시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런 여행이었고. 아무튼 좋았습니다. 저 수영 좀 잘하거든요. 바다 원형 2km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뜬히 할 수 있는 여자라 가지고 난 물에 빠져도 안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밤에 딱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어둡더라고요. 물도 새카맣고 하늘도 새카만데 정말 옛날에 그 200년 전에 콜럼버스는 여기를 뭘 믿고 이렇게 왔을까? GPS도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목선을 타고 지금 비라도 피하지. 와, 그때 생각하면서 우리 스폰서님들이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다이아몬드 한 주 없고 아무도 없었을 때 이 땅에 아메가 처음 왔었을 때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 너무 스폰서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는 진짜 우리 스폰서님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게 기니까 끊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렇게 또 좌표를 막 찍고 다니니까 전 세계에 좌표를 찍는 사람이 된 거죠. 부럽죠. 찍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메를 선택함으로 얻은 인생의 덤이 제 인생의 이제 멘토 건강. 자, 여러분들 드레스 안 입고 싶죠? 다단계 하는 것들은 저리 맨날 드레스를 입고 찍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신라 호텔 가면 젊은 엄마들이 맨날 자기들끼리 막 드레스 입고 자기 방, 여기 친구 방, 내 방 여기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몇 번 목격했거든요. 여자들 마음 안에는 드레스 입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입을 상황이 못 돼서 안 입는 거지. 근데 저는 제가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이어서 나는 내 안에 남자가 있다 이 생각했는데 드레스 입었는데 또 막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도 여자 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제가 꿈목록에 나 학교 동창회 공부는 뭐 그렇게 안 잘했지만 내가 그래도 학교에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우연찮게 또 사면여고 총동창회 또 기수 또 그게 돼서 회장이 돼서 제가 또 이렇게 기부를 했고 또 스폰서님을 통해서 우리 이글들이 그룹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님 주변 사람들 나를 믿어주자 점점 자신감이 커졌고 어린 나이도 나는 업무상의 책임감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 이에 배우면 평생 많은 것을 주었다. 이게 이제 저희 스폰서님들이 이제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아까 스폰서님 친구, 그리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8년 동안 정말 많은 산을 다녔고 많은 이제 뛰기를 했는데 진짜 혼자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읽는데 정말 규칙적인 시간에 나와의 만남을 가지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모르고 했는데 아무튼 그때 생각하면서 산을 통해서 엄청나게 배우는 것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리고 제가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케언즈에서 이글드림 리더님들과 엄청나게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 그냥 제가 잘 살고 싶어서 시작했던 이 비즈니스가 엄청난 선한 영향력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 됐다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제가 자영업하면서 요리라고는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메를 통해서 이렇게 능력 개발이 된 겁니다.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일시적인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은 습관으로 바뀐다. 그래서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질 것인가. 이것도 지나가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너무 무섭더라고. 법정스님의 잠언집인데 녹은 그 새를 먹는다더라고요. 내 안에 암이 내 몸을 먹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아까 끌어당김 하시고 우리 리치 두보스 사장님 마지막 말씀 울거나 노력하거나 인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답니다. 노력하시는 리더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